자, 여기서 말하는 법적 형식은 공법 형식이냐 또는 사법 형식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. 공법 형식이냐 사법 형식이냐. 자, 공법이라는 게 뭡니까?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공법이죠. 대표적인 게 행정법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까?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다. 그럼 국민에게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겠죠. 그러면 그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피해를 입었다거나 뭐 이러면은 뭐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처분의 그 취소를 구하는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행정과 국민 간의 관계를 우리가 공법 형식으로 규율하게 돼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사법이라는 건 이제 국가는 빠져요. 개인과 개인, 즉 대등한 경제 주체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걸 우리가 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사법 형식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겠죠. 자, 이런 법 형식을 가지고요.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. 고권 행정과 국고 행정이래요. 이건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용어가 더럽게 어려워요. 뭐 고권이 뭐고 국고가 뭐고 헷갈리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 뉘앙스를 가지고 처음엔 좀 약간 머릿속에 콕콕콕 박아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고 나면요.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이 돼.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또 배울 거거든요. 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숙달하죠. 그리고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 뭐 판례집 보고 또 기출도 보고 이러면서 또 한번 반복할 거 아니야. 수번, 여러 번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숙달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. 처음부터 막 용어 가지고. 저는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, 뉘앙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 고권이라고 할 때 이 고자는 높을 고자입니다. 그리고 이 권자는 권력이에요. 높은 권력을 어떤 수반하는 행정을 얘기하는 것인데, 자, 그렇다면 얘는 법적 형식이 공법이겠어요? 사법이겠어요? 찍어보세요. 찍어도 당연히 공법이겠죠. 그래서 이 형식은 공법 형식이 지배를 받는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, 자, 국고 행정이라고 할 때 이 고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. 창고. 국고. 뭐 국고가 바닥났다 막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. 맞습니까? 자,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어감,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사법 형식일 거예요. 에이? 아직 납득이 안 되는데요. 의의를 말씀드릴게요. 자, 국고행정이라는 거는 국가가 행하는 행정이긴 한데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형식과 거의 다르지 않을 때 이 국고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. 예? 무슨 말이죠? 자, 예를 들어서 국가가 청사를 만들려고 부지를 매입해요. 그럼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 일종의 매매계약이죠. 매매계약. 자, 매매계약 보통 누가 합니까?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매매계약을 맺죠. 그럼 이건 보통 민법이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. 이해되십니까? 다만 이 주체에다 딱 행정청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. 행정부 또는 뭐 국가 이런 식으로 이 주체만 살짝 바꿔주는 거야. 그러면 내용은 그냥 뭐야? 일반 사법 형식의 매매 계약인데 딱 주체만 하나 국가가 딱 등장한 거죠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야? 거의 내용이 사법 형식이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국고 행정이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. 됐습니까? 그럼 우리 법적 형식에 따라 공법 형식인지 사법 형식인지 지금 구분했습니다. 다시 고권 행정과 뭐 국고 행정. 그다음 이제 고권 행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. 아주 권력, 즉 행정부의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행정을 우리가 권력 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. 당연히 고권과 권력 이거 뭔가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뉘앙스가 맞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고권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권력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종의 이게 협의의 고권 행정이 되겠죠. 이해되십니까? 자, 그 다음에 관리 행정이라는 거, 요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. 관리 행정.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. 자, 이 관리 행정이라는 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 관리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국가도 일정한 어떤 뭐 재산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재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관리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. 그럼 관리는 포인트는 그거야. 국가가 갖고 있는 걸 뭔가를 관리하는 거야. 됐습니까? 그런 것들도 공법 형식을 지배받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관리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협의의 고권 행정과 관리 행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. 그다음 우리가 국고행정, 즉 사법 형식 지배받는 거, 즉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,
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류해 볼 건데요. 첫 번째 보시는 거, 오리지널 국고행정을 우리가 협의의 국고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. 협의의 국고행정. 자, 협의의 국고행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조달행정이라든지 영리 목적으로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있죠. 자, 그런 것들 전부 다 영리 또는 조달 전부 다 협의의 국고행정이 됩니다. 결국엔 사법 형식이 지배받잖아.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. 맞습니까? 아까 조달행정도 어땠어요? 뭐 물건 사는 거잖아요. 됐습니까? 자, 이런 것들. 그다음에 행정사법의 문제인데 이 행정사법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. 왜냐하면 관리행정과도 좀 유사하고 협의의 국고행정과도 좀 상당히 유사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행정사법은 사실상 분류가 지금 단계에선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.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세요. 뭐냐면 무늬만 사법 형식. 뭐라고요? 무늬만 사법 형식인 거. 그럼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익혀줄 거예요. 머릿속에 다시 무늬는 사법 형식이다. 다 기억을 해주세요.